네, 서수령입니다. 지난주 투자자별 순매수 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걸로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1위에 삼성중공업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의 5위에도 쌍끌이 매수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숨거르던 조선주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죠.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다.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 SDS가 나와 있는데 오늘장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모두 차익 실현 매물 나왔죠. 추세 달라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삼성물산이 자리한데요. 연기금 쪽에서도 삼성물산 함께 담았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지주사 중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죠. 이재용 회장도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SK스퀘어, SK하이닉스를 담았었는데요. 오늘장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은 모습 포착이 됐고요. 연기금 쪽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랠리 이어지고 있는 지주사와 함께 오늘 보험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DB손해보험도 미리 매집해 나가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꼽고 계실까요? 한 가지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나 없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꼽아주신 두 종목은 바로 기아와 삼성 SDS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전문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삼성 SDS 기관의 순매수 2위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 SDS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AI 활성화 정책은 뭐 거의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삼성 SDS 같은 경우가 국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상등급을 최근에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진입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데 여기에 진입하기 수월하게 일단 이런 인증을 획득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부24라든지 홈택스라든지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삼성 SDS의 가장 큰 강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있었던 AI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민원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AI 사업을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가장 확률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국내 최대 GPU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입니다. 지금 국내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AI를 활용한 모든 어떤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역시나 GPU에 대한 필요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삼성 SDS고요. 실제 5개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는데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SDS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반기 때 또 동탄 데이터 센터 쪽에 추가적으로 또 GPU를 설치하고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 쪽에서 일단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을 다시 한번 하반기 때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게 삼성 SDS입니다. 지금 2025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 마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감안했을 때 올해 이제 PER이 지금 17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이 한 1.43배거든요. AI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안했을 때 PER과 PBR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8% 정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인데 지금 사측에서도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을 한 12%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급 유입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 초에 10만 원 지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얼마 전에 이제 20만 원까지 넘겼다가 지금 조금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네. 자, 오늘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종가는 18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GPU 인프라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고 외형이 이미 갖춰져 있는 기업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 차트로 보신다면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PER과 PBR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숫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고점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전저점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6만 5천 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전문가가 삼성 SDS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옆에서 최영지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들으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영지 전문가가 꼽아준 이 기아라는 두 글자를 보고 고개를 약간 끄덕이기보다는 가로로 절레절레 하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꼭 기아를 꼽은 이유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아라고 하면 자동차 업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뭐 전기차 캐즘부터 해서 관세 이슈까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아 같은 경우 ROE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ROE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7%에서 9%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아의 경우에는 1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자동차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미국 쪽은 사실 조금 수출이 감소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라던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시장을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좀 매출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익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더 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이익이 3,800억 원 정도 발생을 할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 모멘텀으로도 봤을 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서 매출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 쪽에 재진출을 할 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이제 러시아에 우회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좀 법적으로 좀 조건이 된다면은 러시아 쪽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러시아 쪽의 시장 진출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매출을 발생하고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한 러시아 쪽에서만 해도 5만 대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쌍봉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쌍봉이 명확하게 나오려면은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낮게 나와야 돼요. 고점 자체가. 근데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게 나왔죠. 그렇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매물대로 봤을 때 87,000원 구간대에서 강한 매물이 지금 지지 구간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물론 기준선 부근이 10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구간을 뚫고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뚫는 상황까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이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핫했던 종목들을 보자 그러면 뭐 수주나 실적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정책이나 이슈랑 얽힐 때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기아나 현대차, 자동차 쪽 보고서는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또 그대로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기아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매수 폭도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